이번에 새로 나온 책 그 높고 푸른 사다리는 가톨릭의 한 그러니까 수사, 그러니까 수련 말하자면 그 가톨릭의 한 수도자가 그러니까 젊은 수도자가 겪는 어떤 방황이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써봤는데요. 우리 고유의 언어로 얘기하면 음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굉장히 세상이 좀 다르게 저에게 느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정말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내 눈앞에서 얘가 나한테 지금 잘못했으니까 얘가 나한테 지금 뭐 동부 가서 10,000원도 안 주고 내가 그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해도 이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기도와 선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내 이웃의 그 판멸 이런 것만 갖고 절망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2012년에 그 절망을 좀 많이 좀 거두고 일어나게 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만이 알 수 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됐고, 이렇게 세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확 엮이기 시작하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차단하고 이제 10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고, 이제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외출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소설 쓴 지 올해 26년째인데요. 박사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26년 정도 하시면 도사가 되십니다. 달인들은 보니까 몇 년 하셨냐고 그러면 한 26년 정도 하면 달인들이 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분들 진짜 참 존경하는데, 유일하게 창작의 부분은요 달인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박사나 이런 분들이 26년 연구하시면 데이터베이스들이 촉촉촉촉 쌓여있기 때문에 작가는 젊었을 때 이제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이렇게 한번 써놓고 나면 다시는 자기의 책에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표절이 되거든요. 창작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뭐 그렇게 바뀐다고, 뭐 그냥 푸른 하늘, 뭐 지푸른 하늘, 뭐 맑은 가을 하늘, 뭐 이거 말고 또 몇 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더 새로운 표현을 찾아서 머리가 이제 터질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또 거꾸로 점점점 표현의 그 폭은 좁아져 가는데 또 거꾸로 감수성은 점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가들이 첫 작품, 두 번째 작품 굉장히 좋은 거 내놓고 다음 작품들이 못하거나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만상천왕이라는 책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행위가 결코 그렇게 쉬운 행위는 아닙니다. 저도 책 사봐서 알죠. 그게 쉬운 행위가 아닌데, 제 책을 그것도 몇 권이나 사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유 공지영 뭐 이번에 읽어봤더니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제 인생은 한정돼 있고 제가 겪는 경험도 사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제 책을 또 믿고 사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독서를 합니다. 결국은 책 속에서 다시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양질의 정보, 양질의 감수성, 그리고 양질의 어떤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그것들을 계속 내가 이렇게 쌓아서 말하자면 내가 곱씹고 다시 표소를 해서 발효시켜서 제가 공지영표 책을 내기까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쭉 교정을 보면서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3번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 이상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그냥 스스로에게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묻더라고요. 이번 소설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은 소설 쓰고 처음인데 나는 이런 소설이 참 좋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소설 속에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동물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마다 예를 들면 도가니를 쓸 때 도가니의 그 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말 이런 것이 막 말하자면 악산 같았다는, 악산 아시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올 동물인 노코프로 사다리 같은 경우는 꼭 지리산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작은 계곡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갖가지 열매들이 피어있고 서늘하거나 따뜻하고 이런 아주 아기자기한 낮은 산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생각했죠. 작가가 된다는 것은 늘 이렇게 다른 산을 오르는 기대를 또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막 엄살도 피우고 정말 이거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하지만 또 사실은 계속하는 이유는 보통보다는 즐거움이 이만큼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만 너무 크다면 할 수 없는 이 작업을 제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소설가로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때 항상 또 고통보다는 보람과 기쁨과 또 제가 격려받고 그러는 것이 아마 요만큼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